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매주마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관련 종목들도 3가지 선별해서 뽑아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흐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장에 좀 이슈됐던 테마와 업종 그리고 관련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5% 이상의 급락 흐름으로 다 진행되면서 굉장히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뉴욕 증시 급락 이에 대한 어느 정도 연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 전면전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적인 업종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 물론 이제 당분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겠지만 국내 증시는 2100포인트가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추가 조정 이후에 충분히 다시금 반등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중장기적인 흐름은 아직 상승 추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2400포인트 재돌파 언제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당분간 조정 장에는 4차 산업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테마들 그중에서도 방산주라든가 이쪽은 다시 계속해서 좀 저점 매수 타점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상승했던 업종 테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업종 테마는 저출산 관련된 테마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탄핵 이후에 재선거가 대선이 6월 3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교육주,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해당 정책의 가장 이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저출산 관련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관련주들 3종목, 특히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한번 같이 현재 위치와 향후 전망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 항상 업종들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장 아무래도 좀 급락이 나오면서 특히나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반도체 업종들 급락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종 당연히 이제 걱정되실 거고 특히나 미국과 중국, 특히나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시행이 되면 특히나 타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업종들 어떻게 향후 전망과 추가적인 움직임 어디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한번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해당 종목들 업종들 살펴보기 전에 저랑 함께하는 방법 교육방 입장 방법 소개받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그래도 시장 폭락에도 상승이 나왔던 테마인 저출산 관련된 테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일자리 관련주, 교육 관련주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출산 같은 경우는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든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오늘장 큰 폭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 세 종목, 특히나 시장 저출산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장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가방 컴퍼니는 유아용품 제조 판매한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주 대장주로 오늘장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점은 해당 종목은 52주 최고점을 금요일장에 이미 돌파했고 오늘장에 추가적으로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최고점 부근 지지라인인 7,000원 부근이 다시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됐고요. 내일장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7,000원 부근에서 지지받으면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삼아볼 수가 있겠고 내일장 추가적으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7,500원 부근, 7,000원 부근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은 나왔다 갈 수 있는 만큼 꼭 조정, 지지 확인하시고 매수 타점을 좀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오늘장 고점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6,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책 테마주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좀 단기적 관점, 특히나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6월 3일 그 전에 수익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아용품 관련주 그중에서 저출산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따라가는 유아용품 제조 판매 회사인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52주 최고점 부근을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오늘장에는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말 그대로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6,500원 돌파하고 7,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기법인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8,000원 부근까지도 7,000원을 돌파하면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노려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하락으로 전환되게 되면 6,000원 부근을 최소한 지지받아줘야지만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잡고 보시고요. 웬만하면은 대장주인 아가방 먼저 보시고 해당 종목을 혹시나 놓쳤다라고 하면은 7,000원 부근 돌파 시점에 한 8,000원까지 좀 짧은 관점에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메디앙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용품 그리고 뭐 분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아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그러면서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앞선 종목들에 비해서 재무 구조가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거든요. 앞서서 한번 정지가 됐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앞선 두 종목 먼저 매매를 타점을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놓쳤다라고 하면은 메디앙스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은 3,600원 돌파 시점에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해당 종목 역시도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현재 위치에서 2,9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 하락으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00원 돌파하게 되면 해당 종목이 워낙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세가 붙어주면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제로투세븐에 이어서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는 종목
종목이다. 그만큼 3,600원 부근 꼭 돌파 시점에 매수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은 2,900원 지지 라인 확인하시고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했던 저출산 관련주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하락했던 종목, 오늘장 급락이 나왔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특히나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고 관세 부과에 따른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면전이 펼쳐지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지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1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반도체 업종들은 대부분이 하락 이후에 그다음에 지수가 상승하는 데 맞춰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주목하셔서 보시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지수, 코스피 지수를 거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몇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 흐름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종가가 53,200원이었는데 5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5만 원 지지받으면 저점 매수 타점, 만약에 혹시나 이탈 나오면 제가 앞선 시간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만 원대까지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위치, 그 위치에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이고 꼭 이제 관점을 좀 크게 보시면서 보면은 현재 위치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걸 보실 겁니다. 이 위치까지는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면은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 2,000포인트, 2,100포인트까지는 추가적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삼성전자는 그만큼 움직임이 느리고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매수 관점 정말 연 단위로 보시는 거 아니면은 매수 관점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삼성전자가 조금 흐름이 느리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로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을 지금 대부분 다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9천 원, 15만 원 부근이 지지 라인인데 여기까지 조정, 물론 이제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종가가 16만 4천 원, 그런 만큼 14만 9천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때부터 분할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게 없고 그에 반해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같이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고 지금 고부가 가치 상품을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고 AI 시대에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앞서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조정이 끝난다라고 하면 23만 원 부근 재돌파하게 되면 3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매수 타점 15만 원 지지 라인 확인하시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추세 다시 돌리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관련주 DB 하이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앞선 두 종목도 반도체 관련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타점에 맞춰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뭐 국내에서 좀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이고 특히나 글로벌적으로도 전력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AI 시대 당연히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의 전력 반도체가 공급이 되는데 해당 DB하이텍에서 지금 주력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게 전력 반도체인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추세 자체도 하락 추세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에서 중간에 오늘같이 급락장 맞아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34,000원이 단기적 지지 라인이고요. 해당 위치만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 시도가 나올 거고 짧게 보시더라도 44,0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하고 5만 원 돌파하게 되면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만큼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DB하이텍은 저점의 매수 타점을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테마들 알아봤고 하락 테마도 알아봤습니다. 해당 종목들 매수 타점 말씀드린 대로 잘 공략해 보시면 올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가 이런 급락장에서도 충분히 대장주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저랑 함께하는 방법 먼저 안내 받으시고 이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같이 급락이 나오는 시장, 물론 이제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 특히나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빠르게 나의 계좌를 복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올 한 해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시장의 대장주와 주도주만을 노리는 천국의 계단 기법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당연히 잡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업종과 테마를 선택해야지만 나의 계좌가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만큼 해당 업종, 주도주, 시장에 상승이 나오는 업종의 주도주, 대장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계단 기법, 시장 주도주, 대장주를 잡는 기법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특징은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에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52주 최고점은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없애고 그다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건데 그런 만큼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를 돌파할 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갭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52주 최고점을 이렇게 이으면 보시면은 이 고점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어떻게 공간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 전일 종가보다 오늘의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모습을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당일 10%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면 10%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면 너무 높아서 따라잡지를 못하고 또한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 막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파른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계속해서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천국의 계단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갱신한 폭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고점은 해당 어떤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가장 높은 위치를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역사적 폭등이 나온다라는 점이고요. 자,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조선주, 방산주들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해 갔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52주 최고점을
앞서선 돌파 못했고 그리고 나서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조정 전까지는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는 종목들 중간에 버리지 마시고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수익을 분할로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마지막 끝부분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거래량 그리고 변동성이 뭐냐면은 거래량은 누구나 다 아시죠? 돈이 들어온 종목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고점이 예를 들어서 20%, 그다음에 저점이 20%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 변동성이 하루에만 40%. 그러니까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마지막에 매물. 결론은 뭐 돈 많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세력이든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60만 원대 움직이던 종목이 마지막 230만 원을 갔던 이런 위치에서는 변동성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무리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만 알면 충분히 이렇게 고점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상승 이제 초입 부분에 꼭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만큼 세 가지 특징을 알면 좀 천국의 계단 기법을 실전에 적용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럼 천국의 계단 기법에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공식만 알면 누구나 시장에 주도주, 대장주를 잡을 수가 있다. 뭐 아직까지 한 번도 대장주를 못 잡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실전에서 지금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자세히 보시면 해당 공식에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앞서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52주 최고점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요 아래에서 사게 되면은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돌파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사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혼자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웬만하면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돌파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스윙 중장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명선이라고도 불리우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거든요. 뭐 5일선, 10일선을 지지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도 20일 이동평균선은 지지를 해줘야지만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장주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2배 이상 나온 종목. 제가 뭐 깃발 매매 기법이든 천국의 계단 기법이든 어떤 기법이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으로 돈이 들어온 종목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식만 알면 어떤 종목이든 업종의 대장주를 잡을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 더 크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아도 짧은 조정에 마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종목들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탄핵 이슈, 그 다음에 뭐 대선을 다시 치른다.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해당 종목 앞서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도 대장주로 다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앞선 52주 최고점을 계속해서 조정받다가 다시 돌파할 때 어떻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면서 최소한 저점 대비해서 뭐 40, 5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씩 터지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앞선 이제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계속 시도 나왔지만 실패하고 눌렸다가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천국의 계단 기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봉
콩LS, 위고비,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25년 다시금 뭐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종목도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돌파 실패하다가 결론은 돌파할 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왔고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8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돌파 전에는 강한 저항대가 다시금 보시면은 지지받으면서 다시 끌어올려지는 모습. 이 52주 최고점이 그만큼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만큼 만약에 해당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돌파한 다음에 여기에서 고점에 사시는 것보다는 다시 조정받고 이렇게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알면 그만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 초전도체 대장주였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종 대장주, 잘 나가는 종목들의 대장주라든가 아니면 과거에도 초전도체라든가 어떤 종목들의 대장주들은 다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된다. 이때 당시에도 이런 52주 최고점을 갭을 띄우면서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890%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데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웬만하면 이 52주 최고점을 공간을 띄우면서 닿지 않고 상승이 나오는 게 더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890%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역시나 2차 전지 대장주였죠. 이 종목 역시도 상승이 나올 때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이 아래로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온다. 1000% 상승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흐름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지만 나의 계좌가 빠르게 불어나고요. 그런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갭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 돌파 갭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돌파 갭이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천국의 계단 기법의 상승 초입 부분에 잡는 이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급진갭 소멸갭으로 이어지다가 하락 추세를 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갭은 돌파 이후에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어보면 이 하락 급진갭과 맞물립니다. 또한 상승 급진갭, 그러니까 상승폭을 키우는 급진갭이 이어서 보면은 하락 돌파갭, 그러니까 하락으로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부분과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갭이란 것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강한 지지 저항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방에 오시면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고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 이게 고점이라고 해서 매수 타점을 안 잡으면 이 상승을 놓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는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타고 이 테마가 움직임이 상승 움직임이 나오는데 나는 이거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네?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잘못 잡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런 만큼 저점이라고 사는 것도 좋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인지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 이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지를 확인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주식은 나의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고 재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게 되면 50% 손실이면 이걸 복구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만큼 복구하기도 힘들지만 수익을 계속해서 내다 보면 빠르게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복리가 적용 가능한 상품인데 초기 자금이 1000만 원 내가 투자를 한다. 근데 매일 1%씩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2배 만드는 데 드는 기간은 70일, 3개월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일 3%씩 수익이 나면은 24일이면 2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 안 되죠. 이렇게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 1000만 원으로 1%씩 1년 동안만 수익이 나면 3억 7,78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불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매일 1%씩 수익 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꾸준한 수익이 1년 동안 한 종목으로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 나는 이거 손실 보고 못 팔겠어. 물론 팔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뭐 손실난 종목 혹은 지금 가지고 목표가를 높게 잡고 있는 종목들 차라리 일부씩이라도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서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빠르게 불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바꾸시면 지금 빠르게 뭐 복구라던가 아니면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가 있다. 근데 나는 나 혼자서 매일 1%씩 수익 내거나 매일 3%씩 수익 내는 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 방송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좀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해당 교육에 참여하셔도 되고, 나는 참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종목은 물론이고, 아톤이란 종목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하나오션이라든가 한화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교육방에서 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톤은 과거 양자컴퓨터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에이럭스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단기 교육방 방송에서 당일 20%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도 뭐 상한가라든가 여러 종목, 방송 단기 종목들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런 교육방에만 입장하시면 시장에서 지금 소외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 교체, 최근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하려는 마음가짐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나도 매일 꾸준한 수익 좀 즐기면서 주식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로 찍어서 입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문자로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니까요.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어서 해당 기법에 맞는 종목들 다시 한번 공략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천국의 계단 기법,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오늘도 3가지 좀 뽑아왔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교육방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뭐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론은 상승할 종목들은 지금 당장 눌림 구간에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대엘리베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뭐 대북 관련주 여러 가지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로봇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로봇이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다시금 올라오는 뭐 이런 연동 서비스를 상용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현대엘리베이 본사에서만 시범으로 운영을 하지만 로봇 산업에도 진출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SK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로봇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미래 로봇 산업은 어차피 발전할 것이고 미래 먹거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다서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고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국내 독보적 1위 기업이고 점유율도 40% 이상의 하지만 주가가 지금 현저히 낮거든요.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엘리베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뭐 로봇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산업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테마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물론이고 그다음에 뭐 대북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건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만들었으면 최근 들어서 엘리베이터 없는 회사 건축물은 없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산업에서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고 산업을 진출하고 있다. 호재가 그만큼 많은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목이든 최근 들어서 제가 항상 대형주, 우량주로 진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장이 2100포인트까지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장기적인 추세는 결론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급락이 나와서 시장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월봉이라든가 연봉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중입니다. 이런 시장 상승이 다시금 재반등이 나오는 시장 초입 부분에는 항상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많이 나왔고 그런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같이 상승으로 다시금 전환될 수 있는 시장에서는 대형주들, 특히나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이렇게 견고한 회사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보율과 그다음에 현재 위치가 뭐 저평가 중인지 고평가 중인지 PBR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은 항상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 분석으로 누가 봐도 우량하고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기본적 분석은 우수하다라고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떠냐? 자, 52주 최고점을 최근 들어서 돌파한 이후로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보이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대형주들은 항상 이렇게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그 다음에 일정 구간을 돌파한 이후는 여기서 다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항상 계단식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의 고점을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부분이 52주 최고점으로 다시금 올라왔는데 여기를 최근 들어서 돌파 시도 나왔다가 시장 빠지면서 좀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오늘장 마이너스 한 7, 8%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결론 오후장 돼서 다시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해당 종목의 상승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 또한 여기 6만 원 부근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도 주가는 과거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초입 단계이고요. 이검정세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최소한 못해도 여기까지는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57,000원 이하 그냥 솔직히 현재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매수해도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74,500원 이 위치 부근에선 수익을 챙기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 상승 가능하지만 1차 목표가는 74,500원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인 만큼 단기적 타점보다는 좀 스윙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제가 앞서서 상승 나오기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한 다시금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라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화그룹 자체가 방산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주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할 때 미국에 수출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럽이라든가 다른 아시아 국가라든가 이쪽에 수출을 할 거기 때문에 미국 관세와는 특별히 영향이 없다. 물론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적다. 또한 유럽 재무장에만 1,000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 들어가고 국내 역시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방위부담금을 지금에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이슈들이 다 방산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조정에는 오히려 매수 타점, 저점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고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과 무인항공기 공동 개발에도 나서고 이 시장 규모가 50조 원대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무인항공기, UAM, 그다음에 드론, 여러 가지 산업에도 움직임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발론에서 에어쇼의 첨단 방산 ICT 기술을 선보인다. 물론 이제 무기뿐만이 아니고 항공 관련된 종목 여러 가지 산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고 한화 시스템이 또 요번에 미국의 선박회사도 인수하면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분 투자 형식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만큼 호재도 많고 재료도 많은 종목이다. 매출 역시도 꾸준하게 우상향 중이고 25년도에는 역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지금 방산 회사들이 대부분 수주 물량이 너무 넘쳐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매출도 크고 수익성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기본적인 분석은 우량하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 어때요? 자, 52주 최고점 앞서서 돌파 시도 나왔다가 실패하고 돌파하고 나서 다시 눌렸다가 재차 상승이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다시 52주 최고점에 도달을 했거든요. 52주 최고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파 이후에는 돌파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이지만 반대로 돌파하고 나서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지금 현재 그 위치까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9,000원 부근 크게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는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거는 누군가 팔지는 않고 지지받으면서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간다 정도 단기적 조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고 29,000원 부근에서 지지받으면 재차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장에 32,000원 이하로 되도록이면 3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1차 목표가는 74,500원. 물론 이제 1차 목표가를 높게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목표가를 도달하고 다시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번 목표가는 좀 높게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29,000원을 이탈하면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산주 앞으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있는데 앞으로 2차 전지 과거의 흐름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방산주들은 눌림 구간에 매수 타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 말씀드리는데요. 앞서서 두 종목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대형주들입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가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대형주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등 흐름이 오면. 하지만 해당 종목은 중소형주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5년에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주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관세에서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은 미국과 관세와 크게 영향이 없고 관세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업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가 20조 원 규모의 위암 치료제, 여기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해 있고 특히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런 만큼 세계 최초로 일단 경구용 항암제를 개발을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이 경구용 위암 항암제를 이용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이 75조 원 규모, 정말 돈이 되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제약바이오주, 그중에서도 이 종목은 좀 관심 가지고 매수 타점을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주는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연구비가 많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익이 나는 제약바이오주가 얼마 없습니다.
대형주,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대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 중소형주 중에 수익이 나는 제약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당 종목은 23년도에 잠시 적자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매년 꾸준하게 흑자 중이고요. 매출 역시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유보율, 회사에 돈이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PBR도 2.66배 수준. 물론 낮지는 않지만 제약 평균적으로 비하면은 높지 않은 저평가 중인 종목이다. 지금 현재 추세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충분히 우량한데 중요한 거는 현재 위치가 중요하겠죠. 현재 위치가 자 보시면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금 이탈이 나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서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재차 상승하는데 여기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앞서서 이게 상한가거든요. 상한가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오늘장 물론 이제 시장이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잠시간 이탈이 나왔지만 몸통의 절반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금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요런 기법, 이제 앞서서도 소개해드렸던 기법인데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왜냐면은 다시금 상승이 나와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정고점 혹은 최소한 그 절반까지만 상승이 나와도 40~5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고 깃발 매매 기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기간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물론 경구용 항암제, 뭐 여러 가지 호재, 관세에서 면제, 관세에서 자유로운 혜택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빠지면서 조정받았던 매수 저점,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고요. 중요한 거는 앞서서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2년, 3년 하락이 나왔거든요. 해당 종목 역시도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상승,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앞선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매집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법들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저점 요게 절반 수준에서 딱 반등이 나오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그 흐름대로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뭐 상승 추세를 타는 것도 좋죠. 좋은데 돈이 들어온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고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해당 종목은 거래대금이 뭐 1,000억 이상 터진 날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세력이든 일정 돈 많은 집단이 이미 들어온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건 주가를 누군가 방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내일장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아랫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지만 만약에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아래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정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해당 종목 그렇게 우량하고 이제 호재가 많은 제약바이오주 올 한 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QR코드로 입장하셔서 교육방 입장하시면 내일 오전 물론 당연히 종목명은 바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내일 오전에 오전 단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교육방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나 혼자 주식하기 어렵다,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 방송 교육에 참여하셔서 정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단기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방송 참여하시면 되고 나는 직장으로 너무 바쁘다, 사업으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방송 참여하시기 어렵잖아요. 교육방에만 입장하셔도 방송 종목들, 매수타점, 목표가 이렇게 공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그리고 더 좋은 기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